특징주 들어갑니다. 웹젠입니다. 예상 상회 실적. 뭐 크게 게임주 기대도 안 했는데요. 이번에 이 웹젠 그 김병관 씨가 국회에 입성을 했죠. 그래서 좀 정치 테마주로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정치 테마주로만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예상 상회 실적 먼저 대응의 포인트를 보면 23,000원. 바로 여기 직전 눌렀을 때 저점이죠. 23,000원의 지지 기준. 어제 저점이 23,450원인데요. 23,000원이 지지 기준이에요. 거기 안 깨지면 매수 들이댈 수 있고요. 1차로는 27,000원. 그 다음에 29,800원의 단기 목표가가 활용된다 이거예요. 재밌게 잡았어요. 거래량. 갭상승봉, 갭상승봉, 갭상승봉. 그쵸? 거래량은 터져주고 띄워놓고 누르고 띄워놓고 누르고. 근데 어제 오히려 갭상승 양봉 거래량 띄우고. 이거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봐야 되겠어요. 27,000원대는. 근데 뭘 봐야 되냐? 게임 회사잖아요. 뭐 미르진 게임인데 뭐 게임의 어떤 성과를 보지 마시고 다른 내용을 좀 봤어요. 우선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00% 영업이익 넘고요. 전기 대비 19% 영업이익 좋아요. 매출액은 좀 감소했다면 영업이익이 좋아요. 영업이익이 회복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게임 회사한테 긍정의 요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내용이 좀 재밌어요. 펀게임 리미티드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전자공시 가보면 떠있어요. NH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이 회사가 인수했어요. 양수받고 그 다음에 장래에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HK 홍콩 이제 리미트 원래 유한회사라는 뜻인데 이제 이게 이 회사가 홍콩인데 얼마 전에 룽투 코리아인가요? 룽투 있죠? 게임 얘네들도 그 홍콩 계자금, 중국 계자금 이렇게 들어오면 떴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엔터, 놀자주 쪽들의 게임도 그렇고 이 중국 자본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데요. 이거 수상이에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제가 이 포인트를 수상하다 해서 굉장히 강하게 보는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도 한번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단기적으로. 도대체 펀게임 리미티드 그 컴퍼니 이 회사가 뭔지 자본이 파악은 안 돼요. 파악은 연휴 때 또 이 웹젠한테 연락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사실상 유통 물량 주식수가 많진 않아요. 최대 주주하고 자사주하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실적으로 최대 유통될 수 있는 건 40%인데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요거가 조금 이제 수상하다. 냄새가 좀 풍기고 있는데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되면서 실적까지 나오면서 단기 매매 특징으로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거예요. 이 수상하다는 표현을 함부로 쓴 건 아닌데 이 또 수상하다는 표현 쓰니까 막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요런 게 좀 있어 단기적인 이슈발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단기 특징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슈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나요? 중국에서 있나요? 우린 중국 편이에요. 아니에요. 미국 편이에요? 네. 분명히 국방적인 거 미국 편이죠. 전작권 우리 없잖아요. 미국이 안 돼. 누구 맘대로 싸우려고 그래. 못해요. 시스템? 미국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90%가 아니라 뭐든지 다 미국 시스템이야. 네? 다 경제 시스템, 자본 시스템 모든 게 다 미국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아 먹는 거예요. 막말로 더 심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기브미 초콜릿 미군들이 던져준 초콜릿 먹고서 힘겹게 살았던 그 어려운 시절 그때랑 지금은 다를 게 뭐 있어요. 물질만 풍요로워졌을 뿐이지 미국의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는데 근데 웃긴 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란 말이에요. 에? 환장할 일이죠 우리가. 중국의 수출은 뭐 26% 정도 무역 교역이. 근데 실제로 홍콩계 다 대만까지 합치면 30% 넘어버려요.
복잡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건 이제 그 얘기도 있지만 또 최근에 나왔던 그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비제조업 지수, 미국의 고용과 물가와 금리 부분 자꾸 신경 써야 되고 중국은 돈을 지금 계속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매월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살아나거든요, 쉽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제가 봤을 때 한물 갔어요, 이제. 그건 핫한 이슈가 아니라 이제 자꾸 중국에 왜 그런 뉴스가 올 초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우려 대한 것들 한번 볼게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우리 연휴 때 50은 상회했어요. 50은 상회했기 때문에 아직 나쁘지 않죠. 55 하이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6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자꾸 높다고 봐야 돼요. 뭐 다른 얘기가 뭐 저저저거 하는데 실업률 5% 예상치 부합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 아니면 언제 하겠냐 이거예요. 미국은. 저는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면서 예상치 54.9보다 상회하고 전월치 54.5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6월에 금리 올리는 그 시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고요. 미국은 지금 시점에 못 올리면 언제 올리겠냐 이거예요. 올 여름에 못 올리면 대선 전에 누구 좋으라고? 트럼프 좋으라고 대선 전에 올려지겠어요? 왜 일러니? 아무리 뭐 미국도 뭐 중앙은행이 어쩔 때 독립이라고 하지만 정치와 결부돼서 액션을 안 취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안 쳐줬는데? 오바마가 안 쳐놨는데?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할 것 같다고요? 아, 수장이 바뀌었는데, 그렇잖아요. 수장이 바뀌었는데, 밑에, 부하장수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요. 아무리 미국이 뭐 FOMC가 뭐 독립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올릴 수 있는 거 이번 올 여름이라고. 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호객행위에 속지 말아봐라 이거예요. 중국 부실채권 뉴스가 올 초부터 계속 나와요. 최근에 이번 연휴 때 나온 거가 굉장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은 역시 올 2월 달부터도 나오고요. 4월 달 계속 나왔어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조지 소로스는 공격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990년대 일본 거품 경제 때와 유사하다라는 멘트도 나오고요. 은행 부실채권 눈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IMF에서 중국 부실채권 1,500조 원, 은행 GDP의 7%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에 위협할 것이다 5조 달러. 중국 은행권 부실채권 공식통계 9배로 중국 부실여신 공식통계 11배 시한폭탄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자꾸 때릴까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데 왜 이 시점일까 자꾸.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리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타격을 받을 거예요. 양쪽 하나 종료하는 것만으로도 브릭스 국가들은 타격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타격을 제대로 안 받은 애들이 중국인데 제가 뭐 그것까지 다 전부 다 해석하는 해석이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러한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저것이 꼭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뭔가 문제는 있나 보다 좀 자꾸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현재 미국하고 중국의 둘이 엇박자예요. 둘이 손을 잡아야 될 거예요. 분명 손을 잡을 거고 그 시점이 오면 정말 대박의 기회고 시장이 흔들려더라도 땡큐 매수 그런 시점을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약간의 불협화음이 남아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은 올 5월달과 6월달 이 두 달 동안에는 하여튼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유로 문제까지. 그래서 우린 제 전략대로 이슈를 예상을 좀 하는데 그 이슈가 꼭 맞다 틀리다 떠나서 시장의 흐름을 좀 그렇게 보면서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호객행위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